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 융합인재 러닝 팁스로 만나게 된 단국대학교 자유교양대학 소속의 이정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팀워크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건데요. 팀워크 기반 프로젝트 관리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어떻게 하면 이것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왜 이런 주제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 이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어서 팀 프로젝트는 매우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팀워크를 기반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것이 바로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학 생활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팀 과제나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것을 관리하는 측면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졸업 이후에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원활한 협업을 위해 필요한 능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팀 프로젝트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목표와 역할을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팀원의 역할을 명확하게 분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주어진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때 맥킨지의 7단계 문제 해결 프로세스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7단계 문제 해결 프로세스는 먼저 문제를 정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문제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정의하면서 우리가 팀으로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어떠한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지, 이걸 왜 해결하려고 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문제를 분해해 보는 것인데요. 자, 문제를 조금 더 작은 단위로 나눠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문제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고 그 문제를 잘 다루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 다음에 여러분들은 우선순위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분해한 문제들을 보고 이 분해한 문제들의 중요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거죠. 우선순위에 따라서 자원과 시간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문제에 먼저 집중하게 됩니다. 그 다음 가설 설정, 자료 수집 및 분석, 통찰력 도출, 해결안 제시, 이런 7단계를 거치는데 먼저 제가 앞에서 강조해드린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이 부분이 바로 여러분들의 목표를 명확하게 하는데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를 받아들였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라고 고민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 방법을 사용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팀플에 있어서 나 혼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팀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보고 그럼 이 문제를 어떠한 방향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고민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정의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탐색해 보셨다면 거기에 따라서 그 문제에 알맞게 여러분들의 역할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지금 뒤에 4가지 단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맥킨지의 7단계 해결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제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였다면 여러분들은 이번에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팀원들에게 역할을 분배해야 할 것입니다. 자, 팀원들에게 역할을 분배함에 있어서 지금 5가지 정도가 좀 중요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팀원들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역량 역시 파악하셔야 합니다. 자, 우선 중요한 건 강점을 파악하는 거겠죠.
어떠한 강점이 있고 어떠한 역량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때 여러분들 스킬 매트릭스나 역량 진단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스킬 단위들이 있는 것들에서 내가 어디가 잘하고 있는지 팀원들이 각각 무엇을 잘하는지 체크해 보고요. 역량 진단을 통해서 이 팀원들은 어떠한 역량이 우수한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역량 진단표요, 그리고 스킬 매트릭스 저희가 구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잘 활용하고 있는 MBTI도 활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MBTI만 활용하더라도 이 MBTI 안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역량이나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얼핏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MBTI 안에서 J인 성향인 친구들은 계획을 조금 더 잘 짜겠죠. 그렇다면 이런 친구들한테는 계획을 잘 짤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도구를 활용해서 충분히 여러분 팀원들의 역량과 스킬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아주 단순한 예로 우리 다양한 전공의 친구들이 모이는 경우에는 각 전공이 가지고 있는 특징, 그 전공에서 요구되는 역량에 대해서 우리는 그들의 그것을 강점으로 이해하고 팀에 대해서 팀원들의 역할을 분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팀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역할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역할을 그냥 지정하기 전에요. 팀원들 각자가 원하는 역할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보는 겁니다. 그 의견을 들었을 때 정말 원하는 어떠한 역할이 있다면 그 역할을 맡겼을 때 그 역할을 원했던 팀원들은 그것에 대해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그리고 더 능률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자, 역할을 분배한 어떤 세 번째 방법 중에 다음과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업무의 성격에 따라 역할을 부여하는 거죠. 이제 프로젝트를 펼쳐보고 그 작업 유형에 따라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창의적인 작업이다. 그러면 아이디어 도출이 더 중요한 역량이 되겠죠. 분석적인 작업이라면 데이터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역량이 더 요구될 겁니다. 실행을 중심으로 하는 어떠한 작업이 된다면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빠르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런 유형에 맞춰서 여러분들 강점과 역량에 따라서 팀원들에게 역할을 부여해 줄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역할을 부여할 때 이것을 고려해 보면 좋겠습니다. 담당자와 부담당자, 즉 그 역할에 따른 리더와 서포터를 같이 활용하면 좋습니다. 이를 통해서 만약에 공백이 생기면 옆에서 도와줄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지식들이 잘 돌아가지 않는 경우에는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어떠한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할과 책임, 우리가 흔히 R&R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R&R 문서를 작성해서 각 팀원이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이때 예를 들면 타임키퍼라면 전체 일정 관리, 자, 기술 리더라면 기술을 개발하는 것, 디자이너라면 시각 자료를 수집하고 발표 자료를 제작하는 것, 이런 것들처럼 명확한 역할과 책임을 기술에서 모두 함께 동의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목표를 설정했고 목표에 따른 역할을 배분하였다면 이제는 차근히 이 프로젝트를 잘 일정에 맞춰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때는 다양한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구글 캘린더나 카카오톡 캘린더, 노션, 트렐로와 같은 도구를 활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융합 인재로서 여러분들은 대면 상황뿐만 아니라 비대면 상황에서도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서로 일정을 공유하고 프로젝트 관련 작업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끔 이런 도구들을 활용하셔야 되는데요.
먼저 여러분들 다 많이 사용하시거나 알고 있는 구글 캘린더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글 캘린더는 여러분들 구글 이메일 거의 다 가지고 계시니까 쉽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때 친구를 구글 캘린더에 초대해서 이름을 설정하면 서로의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에 관련된 일정에 초대하면서 그 일정에 대한 알림 역시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이 구글 캘린더가 좋은 점은 바로 구글 독스, 우리가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워드와 같은 작업들을 함에 있어서도 연동하고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최근에 나오게 된 카카오톡 캘린더입니다. 카카오에 있는 톡 캘린더는 여러분들 일정을 공유해서 알려주는 역할을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은 여러분들이 팀 프로젝트를 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만드실 텐데 그렇게 만들어진 단체 채팅방에서 일정을 공유하면 그와 관련해서 카톡으로 알림을 줍니다. 이런 알림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일정에 맞춰 서로가 잘 프로세스에 맞춰서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노션입니다. 자, 노션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노션은 다양한 업무 협업 템플릿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함께 프로젝트를 할 때 담당자가 누구인지 지정해서 같이 볼 수 있고 그 업무 상황은 현재 진행 중인 건지 업무가 끝난 건지 이런 것들을 손쉽게 볼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또 관련해서 파일을 첨부하거나 그다음 URL을 첨부해서 관련된 자료들도 쉽게 공유하고 함께 협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정 관리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트렐로입니다. 트렐로는요, 여러분, 팀원들과 함께 특히 일에 관련한 것에 대해서 업무가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갔지? 이 일은 언제 또 다시 재개되는 거지? 또는 이 일에 관련된 사람들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해 둡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담당자가 누구인지 프로젝트 수행은 어느 정도 됐는지를 모두가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러한 일정 관리 도구를 사용해서 맨 처음 설정했던 팀의 목표 그리고 그들의 나눠놓았던 역할이 잘 일정에 맞춰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소통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짧은 팀 프로젝트일 수도 있고요. 좀 긴 프로젝트일 수도 있겠지만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긴 프로젝트라면 여러분들 매주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할 거고 조금 짧더라도 그러면 2, 3일에 한 번씩 우리가 주기를 정해서 함께 점검하고 소통하면서 수정과 보완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아무리 목표를 잘 설정하고 팀원의 역할을 잘 분배하고 좋은 어떤 일정 관리 도구를 사용하더라도 점검하고 소통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아까 우리 7단계 중에 뒤에 4개의 단계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설을 설정하고 해결책에 대한 가설을 만들어 보고 그에 맞는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면서 통찰력을 도출해서 올바른 알맞은 해결안을 제시해서 적용해 볼 수 있게 하는 이 과정은 단순한 과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정말 잘 우리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때 먼저 지켜져야 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앞단에 맨 처음에 팀의 역할을 분배하고 아레나를 정할 때 바로 팀 규칙도 수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프로젝트의 성과를 위해서는 여러분만의 팀 프로젝트를 운영하기 위한 어떠한 룰, 팀 규칙이 필요합니다. 자,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마침까지 우리 팀만의 규칙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기로 협의하였을 때 팀에 대한 성과는 더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료를 공유하는 시간에 좀 제한을 두자 할 수 있겠죠. 너무 새벽이거나 밤에는 우리 그래도 일말의 예의를 지키자. 이런 어떤 규칙을 정할 수도 있고요. 또한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읽었다고 표시하거나 공감을 남기자 또는 답변은 꼭 하자. 이런 규칙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타임키퍼, 우리 전체 스케줄을 조절해주는 어떤 역할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의 아래 나를 존중하고 그에게 어떠한 권한을 분명히 주는 거죠. 이 사람이 언제까지 무엇을 올리자, 언제까지 무엇을 완성하자라고 했으면 우리 팀은 모두 지키기로 합의하는 규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벌금과 같은 어떠한 규칙이 생길 수도 있고요. 주기적인 회의의 일정을 이때 수립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팀 규칙을 기반으로 점검하는 방식과 소통하는 방식을 함께 기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주 또는 일정한 주기를 정해서 현재 각자 맡은 사항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는지 공유하고 나 혼자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팀원들이 이를 보고 의견을 줄 수 있도록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이때 꼭 얼굴을 맞대고 보는 대면뿐만 아니라 다양한 툴을 활용해서 비대면으로라도 여러분들은 온라인 안에서라도 만나서 이런 점검을 주기적으로 수행하면서 소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필요한 조정이 무엇인지, 조정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수정 및 보완 사항을 꾸준하게 도출해서 이를 바로 적용해 가면서 여러분들 프로젝트를 잘 완성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본 러닝 팁을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학생 목표는 주어진 시간 내에 팀원들과 원활하게 협력해서 팀 프로젝트를 통해서 높은 성과를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들이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명확한 목표 설정을 통해서 팀원들 간의 역할을 분배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팀원들 간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일정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들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서 마감일을 관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팀을 통해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규칙을 정해서 주간 회의를 진행해서 상황을 공유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과 같은 러닝 팁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융합 인재로서 팀 프로젝트를 잘 관리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